식품 분야에서의 창업 그리고 문제 해결은 없으면 안 되는 것. 다품종 소량 생산과 유통의 시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80억 인구 삼시세끼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쿡에서 COO로 일하고 있는 강혜원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해왔고요. 전략, 기획 이런 일들을 해왔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쿡이라는 회사는 공유지방 회사입니다. 이제 음식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위쿡을 이제 다니게 되었고요. 기존에 했던 일들의 연장선 상에서 경험을 많이 살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농식품 창업의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인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유통업체에 납품될 수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농산물들을 구출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사실은 버려지는 농산물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농산물 중에 하나가 쌀이에요. 쌀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소비자들한테 밥을 많이 먹어 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쌀은 안 먹고 고기만 자꾸 먹으니까, 그래? 그러면 쌀로 고기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팀이어서 인터레스팅하지 않나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농업식품 분야에서의 창업 그리고 문제 해결은 인류의 삶과 관계가 없는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런데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인 경우는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배가 고프지는 않지만 더 영양가 있고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너무나 다 연관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분야이지 않을까? 식품 대기업이 만들어서 대형 유통사가 파는 시장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보 인프라도 발달했고요. 아, 뭐가 맛있는 거야. 이거 먹었더니 괜찮아.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에 관련된 정보들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해질 수 있고요. 이제 시작하는 식품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노출할 기회가 있다는 뜻을 의미하죠. 그 두 번째는, 그렇게 알려진다고 해도 예전에는 내가 늘 가는 슈퍼에 그게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찾아서 구매할 수 있고, 검색만 하면 쉽게 수십만 가지의 상품을 저희가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고, 그것들을 뭐 온라인으로 택배로 시켜서 먹을 수 있고, 우리 동네에 없어도 뭐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고, 정보의 인프라, 물류의 인프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작은 플레이어로서 나를 노출시키고 사업화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졌고, 소비자들도 내가 아는 브랜드, 대형 기업만이 나의 선택지가 아니네 라는 것들을 더 학습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사 먹네? 라고 하니까 생산자들, 브랜드들이 새롭게 나오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2년, 3년, 5년 동안 굉장히 크게 커질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과 유통의 시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 어려운 시국을 겪으면서 원래는 있었던 트렌드였는데 그것이 더 가속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70억 지구인, 곧 80억이 되겠죠. 인이 삼시세끼를 먹죠. 아주 작은 변화. 80억이 아니라 8억, 8천만이라도 삼시세끼 중에 한 끼, 일주일 중에 한 끼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특정한 누군가, 일부 집단만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커지면 진짜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할 수 있고, 그 매일매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 분야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러닝메이트, 러닝 코치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창업가들은 제가 알기로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꼭 누군가가 나한테 답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논의 상대가 필요하고 고민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좀 독특한 그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풍은 임팩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대박이 터질 것 같고 팬시하고 그런 비즈니스 영역은 아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이나 AI나 이런 걸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아니면 저희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끈기인 것 같아요.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한다 라고 하지만 농업과 식품에 있어서 이 변화의 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거 자연의 사이클과 함께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올 봄에 어떠한 농작물에 어떠한 시도를 했다면 다음번 시도는 다음번 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스마트팜이나 뭐 그런 경우엔 달라지겠지만 그런 만큼 기다리고 하는 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맛집에 줄을 서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는 먹는 것에 있어서 보수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3일에 한 번은 된장찌개를 먹어줘야 되고 3일에 한 번은 밥을 먹어줘야 되고 그게 어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어느 정도의 보수성이 있어요. 소비자들도. 내가 생각하는 속도대로 왜 세상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습관을 바꾸지 않을까에 대해서 안달이 나기보다는 그 속도를 기다리고 꾸준하게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끈기, 꾸준함, 약간 그 거북이 같은 마음 그런 것들이 좀 식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80억 인구 삼시세끼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좋은 어떤 솔루션을 찾아낸다면 인류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만약에 거창하다면 내 주변의 친구,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미치는 영향이라고만 생각해도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세요.